오늘은 월동작물인 양파와 대파, 그리고 저 반대쪽에는 마늘도 심어놨는데요. 이맘때 어떤 비료를 주시면은 맛과 향과 달고 맛있는 그런 월동 채소를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유황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유황을 손쉽게 따로 유황비료를 사지 않고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지에 심은 대파와 그리고 양파 밭에 있습니다. 이 대파와 양파는 제가 11월 초 정도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양파와 마늘 이제 웃거름을 주었는데 그 양파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 달 좀 늦게 심었다고 양파가 훨씬 작지만, 지금 날이 따뜻해져서 그저께 제가 웃거름을 주었거든요. 웃거름 주었는데 비도 적당히 잘 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 게 비료입니다. 비료가 아주 잘 녹고 있습니다. 이때 칼슘 비료와 그리고 복합 비료, 그리고 제가 황산 마그네슘을 넣어줬는데요. 이 세 가지 비료를 넣어줘서 작물들이 이제 첫 추비를 먹고 이제 흡수를 하고 왕성하게 커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 한 달 뒤 정도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그때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몇 배, 한 두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잎수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오늘은 제가 웃거름을 주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작물들한테 비료만 줄 생각만 했지, 여기에다가는 미량 요소를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어떻게 해주고, 유황을 어떻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칼슘,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칼슘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작물들을 키우면서 이제 비료를 주면서 그다지 비료 주는 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유황 비료, 유황이 들어간 칼슘 비료도 있고, 유황이 들어간 액비도 있고, 이런 비료들 따로 사서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이제 뿌리는 그런 비료에는 유황이 함유된 그런 비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황 비료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구입해서 뿌리지 않고 그런 비료들을 적절하게 이제 투입을 하시면은, 유황을 주면은 뭐가 좋을까요? 유황은 이제 질소 인상 가리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작물에게 많이 필요한 그런 원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원소이고, 유황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유황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 질소 인상 가리 모든 게 부족하게 되면은 작물이 이제 부족하다고 딱 티를 냅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요 잎끝이 노랗게 타는데요. 노랗게 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은 여기 이것과 같이 잎끝이 노랗게 됩니다. 그냥 꾸준히 이제 칼슘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면은, 비가 오고 그러면은 칼슘 부족 현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비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창고에서 비료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비료가 있는데요. 이제 질소 인상 가리와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등 이런 작물들, 모든 작물들에게는 그런 비료 성분들이 다 필요하죠.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잎과 줄기, 이제 뿌리 등에서 이제 부족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수확해 보고 나면은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단단하지도 않고 금방 물러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잎끝이 이렇게 노랗게 말라버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마그네슘과 그리고 황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런 작물들에게 유황을 공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유황을 구입하지 않고도 유황을 이런 작물들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웃거름이나 밑거름 주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비료입니다. 고구마 비료도 마찬가지로 황산 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유황이 들어간 황산 가리가 이게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황산 가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고구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황산가리가 유황이 들어간 가리가 들어간 비료를 주시면은 맛있고 향이 좋은 그런 고구마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산고토를 꾸준히 작물에게 줍니다. 작물의 광합성 능력과 작물 생육을 좋게 하고 병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잎이 누렇게 뜨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배추를 키워 보셨을 때도 겉잎이 누렇게 뜨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현상도 이제 막아주고요. 그리고 질소 이제 과잉에 의한 그런 생리 장애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황산인데요. 유황입니다. 바로 유황이 14%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비료를 이제 웃거름이나 밑거름으로 저는 이제 웃거름으로 한 3번이나 4번 정도 웃거름을 주면서 이제 황산고토도 함께 줄 것인데요. 이번에도 저도 황산고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유황을 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황을 주게 되면은 작물의 맛과 향과 당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달고 맛있는 향이 좋은 그런 이런 양파, 마늘, 대파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라봉을 키우고 있는데 노지에 한라봉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황이 들어간 비료나 액비를 줘서 더 맛있는 향이 좋은 그런 한라봉을 수확하려고 유황이 들어간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밑거름을 줄 때나 웃거름을 줄 때나 이렇게 비료를 이제 이거는 야라비료인데요. 야라비료를 주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S인데요. S를 이제 황이라고 하는데 S가 이게 8%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료, 유황이 들어간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따로 유황 비료를 사서 구입해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나 아니면 황산고토 아니면 이렇게 고구마 비료 같이 황산가리 이제 이런 양파나 대파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도 이제 웃거름은 NK비료도 많이 주시겠지만 황산가리도 많이 주시죠. 황산가리를 주시게 되면 황과 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도 또한 좋아지고 황을 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가리를 주기 때문에 이제 알이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물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달고 향이 좋은 그런 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어떻게 주면 유황을 이제 쉽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칼슘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야라비료를 많이 쓰는데 이건 칼슘이 들어가는데 질산칼슘입니다. 이렇게 칼슘을 꾸준히 작물에게 이제 밑거름이나 웃거름 주실 때 뿌려주시면은 확실히 단단하고 그리고 달고 맛있는 그런 작물들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료들이 참 많죠. 네, 오늘은 제가 이런 월동작물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파를 키우실 때 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이 왜 중요하냐? 바로 향신료로 쓰이는 이제 작물들이기 때문에 그 황이 들어간 비료를 꾸준히 넣어주시면은 정말 달고 맛있고 향이 좋은 그런 작물들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파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수확을 하시면은 칼슘이나 황을 이제 꾸준히 주시게 되면 단단하고 그리고 향이 좋은 그런 작물들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황을 좀 쉽게 줄 수 있고 따로 이제 황이 들어간 비료를 구입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보는 웃거름을 이용해서 어떤 비료를 이용하시면은 황을 쉽게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황을 왜 이렇게 작물에게 꾸준히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